보세요. 지금 이제 더함수의 활용 파트를 진도를 나갈 건데, 자, 함수의 최대와 최소, 그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파트를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그러면 이제 미분이 끝납니다. 미분이 여기서. 그래서 미분이 끝나요. 자, 봐봐. 자, 함수의 최대와 최소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함수의 최대와 최소 파트 문제는 얘들아 이거 전에 뭐 배웠어? 지금 극대극소 배웠죠? 극대극소 전에 뭐 배웠어요? 증가와 감소 배웠죠? 그죠? 증가와 감소를 알아야 극대와 극소를 배우게 되는 거고 당연한 논리야. 그러면은 그래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우리가. 그러면 임의의 구간 안에서 과연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 무엇이고 최소값이 무엇인지 알아보자야. 그죠? 근데 최대와 최소 문제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주어져요? 반드시 범위, 구간이라고 하죠. 범위가 주어져요. 반드시 범위가 주어집니다. 최대 최소 문제는. 한 이게 90% 이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90% 이상이에요. 범위가 없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하죠. 범위가 없으면. 그죠? 특정한 그래프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나머지는 플러스 10%는 산술기하예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는 100으로 딱 잡으면 돼. 너희가 이제부터. 100으로 잡으면 90%는 범위가 주어질 때야.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산술기하야. 이 두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당연히 닫힌 구간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닫힌 구간이 주어져야 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연속인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4개 비교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극대값, 극소값, 양 끝값만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죠? 그래서 가장 크면 최대, 가장 작으면 최소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문제 개념 보세요. 자, 지금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파트를 보면 방정식에서의 활용 파트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 게 뭐냐면 너희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글씨를 좀 못 써서 죄송하지만 이겁니다. 너희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희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fx라는 거 함수를 그리고 이게 뭐예요? y는 0이라는 x축이죠. 이게 fx고 그 두 개를 놓고 교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위에까지가 너희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래프를 파악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교점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세요. fx랑 gx가 서로 같을 때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또는 fx-g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요거 3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났지 얘들아. 요게 fx고 요게 gx야. 그러면은 요 교점 있잖아 얘들아. 요게 이제 실근이 되는 거죠. 두 그래프를 같다라고 놨을 때 여기를 이제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이거의 두 실근이 두 실근이라고 할 수 없. 두 실근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미안해. 이게 더 증가하지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를 이제 감마라고 잡을게. 그래서 세 실근이 되는 거죠.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상황에서 자 봐봐. fx-gx는 0꼴로 생각한다면 얘를 새로운 hx로 보자는 거죠. fx-gx를. 얘를 새로운 hx로 보면은 이게 지금 x축이라고 가정하잖아 너희가.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hx 함수가 되는 거죠. 두 그래프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포인트 3개 보이죠. 이 포인트 그대로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는 거야. 포인트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대로 내려와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x축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알겠죠? 이게 방정식에서의 활용 파트에서 원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라는 거죠. 맞죠? 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 뭐 2x제곱 플러스 ax야. 아, 4x야. 이거 근은 어떻게 구해, 너희? 이거 한쪽으로 넘겨서 구하잖아. 그 한쪽으로 넘긴 이 모습 자체가 얘가 hx라고요. 한쪽으로 넘긴 모습 자체가. 이해되죠? 그래서 실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개념이다. 방정식에서의 활용 파트는. 자,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의 활용 파트를 볼게요. 자, 부등식에서의 활용 파트는 증명하는 거야. 증명할 때 많이 쓰여요, 이게. 어떤 fx가 0보다 크다임을 보이고 싶어. 이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있어. 아, 근데 여기가 a야. 그죠? 이게 fx야. 그러면은 어떤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x는 a보다 크다 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라 라고 문제를 내면은 우리가 fx의 여기 극소값 보이죠? 이 극소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최소값이 극소값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는 거야. 그렇죠? 물론 극소값이 최소값이 아닐 수도 있겠죠. 곳곳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를 찾아서 그 가장 작은 게 0보다 크다를 보여라 이 소리입니다.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요 소리야 지금 부등식에서의 활용 파트는.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가 또 어떤 그래프보다 크다를 보일 때는 한쪽으로 넘겨서 생각하라는 거죠. 한쪽으로 넘기면 뭐가 돼요?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0을 또 x축으로 생각하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이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 파트 이제 개념 간단하게 브리핑 좀 할게요. 자, 속도와 가속도 파트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얘들아 속도라는 거는 뜻이 뭐예요? 시간에 대한 거리. 위치의 변화량이죠. 이게 속도예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d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ds가 되겠죠. 이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가속도는 뭐예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dt분의 dv가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봐봐, 밑에 뭔가 변화율, 시각에서의 변화율을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다 시간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전부 다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시각에서의 길이 L의 변화율은 뭐예요? dl dt가 되는 거죠.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량 ds dt가 되는 거죠. 부피의 변화량 dv d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 이렇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쭉쭉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제 1단원부터 봅시다. 자, 1단원 보면은 자, 함수에 주어진 구간에서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대, 극소, 양끝값을 비교해야 된다. 이게 끝이죠. 극대, 극소, 양끝값. 양끝값은 여기서는 f-3이랑 f3이죠. 이게 양끝값이에요. 극대, 극소, 양끝값을 비교하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죠. 극대, 극소, 양끝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된다. 자, 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이제 이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지금 보면 1-2랑 1-3번을 둘 다 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지금 각자 책 있잖아요. 그렇죠? 1-2번 문제 1분 드릴 테니까 잠깐 풀어보세요. 1-2번 문제. 진우 없으면 이거 보면서 푸세요. 진우 바이블 있지 않아요? 있어요. 저 있어요. 그렇죠?
자, 시작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험 범위 나오면 그거 다시 알려줘요, 저한테. 여러분 단톡방에 올리던가.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지금 얘 보시면요. 함수가 구간에서 최대값 f0을 갖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자, 생각해보자. 자, 생각을 먼저 해보고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간,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그죠? 그럼 그래프를 먼저 대충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자는 거야. 대충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면은 f'x를 먼저 떠올려야겠죠. 그래프 그릴 때 순서가 뭐야, 얘들아? 극대 극소를 찾는 게 먼저야.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그래서 먼저 얘를 미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0일 때가 1이에요. 그리고 4를 넣으면 얼마입니까? 64 마이너스 16이니까 96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뭐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4일 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잘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0부터 A잖아. 근데 A가 양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최대값 F0을 갖고 싶다 그랬잖아. 최대값, 그렇죠? F0을 가져야 되니까 절대 이 높이보단 작아야 되는 거야. 이 높이를 넘어가면 F0이 최대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높이가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높이가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 높이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 여기가 지금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죠. 이 포인트가 지금.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이라는 fx가 1이 될 때의 x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럼 x제곱 묻고 x 마이너스 6이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포인트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6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포인트가 6이 될 때 똑같이 0일 때처럼 1이죠. 그죠? 그래서 6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질문. 안 돼요. 6이 되면 안 되죠. 안 돼요. 잠깐만, 좀 헷갈리는데? 돼도 돼요. 최대가 될 것 같아요. 아, 대두. 그러니까 왜 되냐면 이게 약간 언어적인 논리인데 만약에 F0도 1이고 F6도 1이죠. 둘 다 1이잖아. 그럼 F0과 F6은 둘 다 최대값인 거야. 둘 다 최대값인데 문제에서 F0만 최대값이라는 말이 없죠. 그냥 F0이 최대값을 갖는다고만 했지 꼭 F0 혼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6도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6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1번, 1-3번 문제 볼게. 자, 지금 보면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죠. 이렇게 될 때 x제곱 y의 최대값과 실수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얘가 x에 대한 함수인지 또는 y에 대한 함수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x에 대한 함수 또는 y에 대한 함수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x에 대한 함수로 만들 거면 이 y제곱은 4-x제곱으로 만들어서 y제곱은 2분의 4-x제곱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y는 루트 2분의 4-x제곱을 만들어서 여기다 대입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죠? y에 대한 함수를 만들다면 x제곱은 4-2y제곱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x에 대한 함수를 만들 건지 y에 대한 함수를 만들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간편하게 y에 대한 함수를 만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y에 대한 함수를 만들면 fy가 x제곱 대신에 4-2y제곱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y가 된다라는 거고
4y 마이너스 2y 세제곱이 되는 거죠. fy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fy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은 범위가 주어져야 되죠. 범위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범위가 안 주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범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지금 보면은 이걸 통해서 범위를 생각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x제곱이 0 이상이 돼야 되잖아, 항상.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렇죠? x제곱이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4-2y 제곱도 0 이상이 돼야 돼요. 똑같이. 그러면은 4-2y 제곱이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y 제곱이 2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죠? 4-2y 제곱이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y의 범위가 나옵니다. 뿔마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사이에서 요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너희 보고. 그쵸?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역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극대값, 극소값, 양끝값. 극대값, 극소값, 양끝값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f'y를 통해서 극대극소를 구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y 값이 풀마 루트 3분의 2가 되죠. 풀마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풀마 루트 3분의 2가 이제 극대값 극소값이 되는 지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플러스 루트 3분의 2일 때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일 때가 극대 또는 극소인데 언제가 극대고 언제가 극소예요? 플러스일 때가 뭐예요? 극대, 마이너스일 때가 극소. 진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야? 플러스일 때가 극대, 마이너스일 때가 극소. 마이너스일 때가 극소. 맞아요.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지금 이게 위로 블록한 함수지, 얘들아. 최고창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3분의 2죠, 여러분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가 이때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극소가 되는 거고 플러스일 때가 극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봐봐, 얘들아. 극대값은 f 루트 3분의 2를 구하면 이게 극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뭐다? 극소가 되고 그 다음에 양끝값 비교해야 되니까 f 루트 2 비교해야 되고 f 마이너스 루트 2 비교해야 되겠죠. 이게 양끝값이죠, 두 개가. 자, 그 중에서 큰 게 최대값이 되는 거고 작은 게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y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부터 잘 봐봐. 자, 최대 최소 활용 파트죠. 최대 최소 활용 파트에서 지금 도형의 넓이 나왔어요. 자, 밑으로 쭉 내릴게요. 자, 봐봐. 도형의 넓이, 도형의 넓이, 도형의 넓이, 도형의 넓이, 뭐 부피라고 나왔네요. 최대 최소 활용 도형의 부피에서, 그죠? 여기서도 지금 도형의 부피, 도형의 부피, 뭐 부피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어떤 최대 최소 활용 파트가 이게 어떤 문제라는 건 느낌이 오죠. 어떤 도형을 가지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혹은 부피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게 최대 최소 활용 파트의 문제인데, 무조건 최대 최소 활용 파트 문제는 활용 파트에서는 최대값이 최대가 극대가 돼요. 그리고 최소는 무조건 극소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 비교할 때 극대값, 극소값, 양끝값 다 비교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극대값, 극소값, 양끝값 다 비교했었는데 여기서는 4개를 다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극대가 최대고 극소가 최소가 될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내신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없잖아. 그죠? 네. 그 4개를 다 구하고 있는 시간이 꽤 걸려요, 생각보다. 그거 2개 더 구하고 덜 구하고 차이가 1, 2분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딱딱 구해야 돼요, 시험을 볼 때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넓이의 극대값을 구하라는 소리고 부피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부피의 극소값을 구하는 소리다 라고만 생각하고 시험 문제 풀면은 다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그 다음 이제 자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죠 여기서.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넓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은 자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연습을 해줘야 되겠지. 자 보통 일반적으로 식을 세우는 방법이 첫 번째 미지수 설정이 중요해요. 내가 미지수를 설정을 하나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런데 보통 보여줄게. 좌표평면에서죠. 보통 좌표평면에서는 이런 거. 좌표평면에서는 보통 이렇게 미지수 설정을 뭐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점으로 하나를 미지수 설정을 해줍니다. 얘를 뭐 미지수 A로 해도 되고 얘를 미지수 A로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X랑 Y가 있잖아. 그럼 미지수 설정은 X 값으로 합니다. 보통. Y로 설정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볼게. 저는 얘를 A로 설정해 볼게요. 여기 X좌표를. 그럼 여기 높이는 벌써 나왔죠. 직사각형이. 여기 FA죠. 이런 식으로. 벌써 나왔어요. 높이는. 그 다음에 가운데 축을 생각해 봐봐 얘들아. 축을 생각하면 뭐 여기 0과 2의 정 가운데니까 1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완전 제곱꼴로 다시 만들어서 축의 방정식 생각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A-1이 되죠. 하나가. A-1이고 여기도 그럼 A-1이죠. 똑같이.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미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럼 가로가 지금 A-1이 두 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세로가 뭐예요? 세로가 FA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넓이식을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때 넓이를 이제 보통 S라고 표현해요. 넓이를. SA가 2의 A-1 곱하기 A의 E-A가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계산이 되면은 자, 2배에 얘가 2A-A 제곱이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2에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구하면 돼요?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대를 구하라. SA에. 그럼 S 프라임 A가 2에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인수분해 딱히 안 되나요? 좀 식이 좀 안 좋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은 A 값이 지금 생각했던 잠시만요.